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3.67포인트 1.2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의 외국인이 4,859억, 기관이 4,318억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17.67포인트 0.82%, 외국인이 566억, 기관이 514억을 매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락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우려와 국제금리 급등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해 양시장, 미국 시장 급락 여파에 우리 시장 또한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1.30원 0.42% 하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이 환율 협상 진행 등의 원달러 환율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진혼생명과학, 신풍제약, 엑세스바이오, 더바이오메드, 휴마시스, 셀리드, 랩지노미스, 로십자 MS, 진매트릭스, 시젠, 우정바이오 등 코로나19 관련주와 또한 크리안사이언스, KM, 엘크론, 모나리자 등 마스크 관련주, 큐라티스, IG 등 mRNA 백신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중화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양성률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 7.5%에서 5월 4일에서 10일까지 16.2%로 높아졌다고 밝혔고, 홍콩에서는 최근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에 달했고,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7%로 뛰었습니다. 싱가포르도 확진자 수가 4월 27일에서 5월 3일 14,200명으로 한 주 전보다 28% 증가했고, 태국 역시 이달 11일에서 17일 3만 3,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중국 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이생복리부 질병관세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로 유행한 응급진료 환자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8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제소는 6주 연속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며 현재 추세로 판단하면 오는 6월 중순 최고 정점이 6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유행은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르면 오는 7월 새 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2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콜드체인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 결정과 CDMO 바이오시밀러 분리 소식이 나오면서 바이오시밀러, 바이넥스, 에프로젠 바이록스, 바이오로직스, 삼천당제약 등 바이오시뮬렛, 그리고 일신바이오, 지시셀, 대한과학 등 콜드체인, 좋은 유통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여 분할 신설회사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주식회사 가칭으로 설립하고 결정했습니다. 분할기일은 10월 1일이고 상장 해지는 10월 29일입니다. 이번 분할을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에 집중하는 순수 제조 전문기업으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지주회사 형태로 바이오 시밀러 전문기업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모 치료 공약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탈모 치료제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이더스제약, 파론바이오, 바이오니아, 현대약품, JW신약, 이노지 등 탈모 치료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화제였던 탈모 치료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 진성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탈모 치료 공약만큼은 이번에도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공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달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대한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등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미일 환율 협상 관망 분위기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예안시장에 따르면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2원 내린 1380.2원에 마감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8일 약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유류비 등을 달러로 지불하고 있는 항공주 중심으로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유럽 시장 침투율 확대 전망 소식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달발 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제이슨 코스메틱, 신세계 인터내셔널, 선진 뷰티사이언스, 잉글 우드랩 등 화장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이 K뷰티 수출의 핵심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4월 대유럽, 영국, 러시아, 폴란드, 네덜란드, 트리키의 합산 수출이 1년 대비 42%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화장품 수출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유럽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으면서 일본 수출 비중 8.7%를 제쳤습니다.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로 수출 역시 큰 폭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 대프랑스 화장품 수출은 2월부터 1,000만 달러를 넘기 시작했고 올해 4월 누적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유럽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잠재적인 성장 여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그중에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실리콘투, APR,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5월 상장한 달바글로벌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국내 가계 소비 개선 기대감에 백화점, 면세점, 소매유통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호텔신라 등이 상승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올해 하반기 한국 가계 소비가 상반기 대비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 해외여행 지출 감소로 인한 국내 소비 여력 개선, 대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가 주가가 하락하고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초기 폐지 우려가 지속되면서 2차전지 전기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NF, 이노벤트리, PI, 한비레이저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20년 물짜리 입찰 부진 속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미 주요 전기차 업체도 약간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판매 부진으로 부상 판매 가격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2024년에 구매한 10만 달러 사이버트럭에 대해 부상 판매로 6만 5천 달러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고 1년 뒤 트럭의 35%의 가격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IRA 세액 공제 조기 폐지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 공제를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이끄는 마이크 존스 하원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고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 공제를 2020년까지 없애는데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의 경우 법인리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는데 이를 다시 2028년으로 바꾸면 무려 4년 앞당기게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20년물 입찰 부진 속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사, PM반도체, YC캠, 테크윙, DI, 하나비전, IMT, DIT, 에이징랜드, ISC 등 반도체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년물 입찰에 부진한 가운데 미국 국채가 급등하면서 모두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한 모습이었고 1.8% 하락하면서 4,802.7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미국 20년 국채 입찰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쿠폰금리 국채 입찰로 미 재무매에 따르면 이날 160억 달러의 규모 입찰에서 20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이 5.047로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입찰대의 4.810%에 비해 23.7 베이스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감행 이슈 속에 미국 재정 적자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 상향 돌파하고 30년물 국채 금리는 5%로 2로 치솟으면서 이날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면서 특히 고금리에 취약한 주요 반도체주들이 급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1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